기술 협상에 계약 개선을 위해서 더 나은 가치와 방법을 물색하기. 하버드 경영대학원 라이파 교수는 합의 후에 합의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개발했다. 다소 어색한 용어 같지만은 단순함 속에서 심오한 의미를 나타낸다. 협상 당사자들은 합의점을 찾고 나면은 주로 이행 단계로 들어가서 바로 합의 사항을 실천에 옮긴다. 그러나 라이파 교수는 양측이 서둘러 합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행 전까지 과도의 단계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 그 단계가 바로 합의 후의 합의 단계다. 이 단계는 양측에 더욱더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방법이 더 없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이 된다. 놀랍게도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라이파 교수의 충고대로 합의사항을 다시 검토하다 보면 양측의 관심 분야임에도 그들이 어떤 가정을 했는지 파헤쳐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도출한 정보를 토대로 첫 합의 때 받들은 중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협상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배경 설명과 협상에서의 도전 과제는 몇 년 전에 나는 미국 중서부의 기관을 둔 블루프렌의 리사이클링이라는 재활용업체의 협상 교육의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BPR은 미국 중서부와 서부의 본사 및 몇몇 지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직원은 약 200명 정도였다. 나는 본사 직원 75명을 대상으로 협상 교육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몇몇 참석들에게는 교육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휴식 시간에 나는 2명의 직원 제나와 제임스와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회사 내에서 플라스틱스 비건이라는 최대 협력 업체와 재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BPR와 BBG는 최근 성공적인 제휴 관계를 마무리했고 구두상으로 계약 연장에 대해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당연히 제니와 제임스도 재계약 소식에 놀라워하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다. 나는 두 직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다고 했다. 협상 준비. 나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 그럼요. 그때도 문제가 될 것 없어서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제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훌륭하네요.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계약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나요? 라고 물었다. 둘은 당황해하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요. 라고 제임스는 멋쩍은 듯이 대답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거래 조건도 좋았으니 똑같이 하기로 한 거죠. 라고 덧붙였다. 네, 좋아요. 그런데 아직 계약에 서명은 안 했죠? 라고 나는 약간 끈질기게 물었다. 그러자 나의 반응을 눈치챈 제나는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말했다. 아직요. 큰 틀에만 합의한 상황이에요. 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요. 두 분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해봐요.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해봐요. 내가 보기에 이 계약을 조금 더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상대 측에게 요구할 만한 사항 중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에는 뭐가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연장이 회사에 진정 도움이 될 것인지, 결제 시점 같은 분위기에 다른 시점으로 변경하면 어떨지 등에 대한 고민해 보라는 의미예요. 제임스와 제나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점심을 먹고 나서 급히 옆 테이블로 가더니 직원들과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잠시 후에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분립 차트의 두 열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다. 첫 번째 열은 협력사인 PBG가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예시였고 두 번째 열은 그 대가로 BPR이 요구할 내용이었다. 교육이 재개하기까지 1시간을 남겨두고 제나와 제임스는 내게 와서 논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전에 생각지 못한 BPR의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여러 부문을 기술한 내용이었다. 한편 PBG의 경영진이 고려할 법한 여러 미탐색 영역에 관해서도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그들은 다른 협력사들과 진행했던 계약에 포함했겠지만 이 PBG와의 원계약에서는 누락한 객관적인 기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타진했다. 점심 식사 후에 몇 시간에 걸친 교육을 진행한 후에 강의실을 나서기 전 제나와 제임스에게 그들이 도출해낸 생각에 대해 격려해 주었다.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도출해낸 듯 했다. 다음번 재협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했고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본격적인 협상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나서 나는 와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제나와 제임스가 보낸 이메일에서는 합의 후 합의 단계의 협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술했다. 그 둘은 협력사 PBG의 담당 부장 안와르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안와르 부장에게 처음 연락하여 우리가 논의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했다. 지금껏 내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메일에서 두 사람은 이 대목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느껴서요. 계약 조건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커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다음날 안와르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표는 기간을 늘리면 미래에 대한 사업 전망이 쉬워져서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금 흐름 차원에서 매월 말 대신 매월 중순에 결제해도 되는지 물었다. 결제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면 여러 부문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도 명확히 설명했다. 제나와 제임스는 이처럼 두 가지 변경을 가하는 것이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우선 상사에게 이 사안을 보고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어떤 조건을 걸 것인지를 검토하고 결제해야 했다. 결국 계약기간 연장은 BPR에도 득이 될 만한 공통 관심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안와르 부장의 회신을 받기 전에는 PBG에서 3년 계약을 탐탁지 않게 여길 것으로 생각했었다. 게다가 결제 일자 변경에 대해서 BPR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PBG와 마찬가지로 월말에 현금 흐름 문제가 꼬일 수 있어서 매월 중순이 오히려 더 나았다. 제나와 제임스는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와르 부장에게 어떤 요구를 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상사와의 논의 끝에 그들은 월별 픽업 일자를 월초로 변경해도 좋을지 논의했다. 폐기물과 재활용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서였다. 그 위에 제나와 제임스는 안와르 부장과 다시 전화 통화를 했다. 모든 안건을 논의했고 월별 픽업 일자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 재정비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안와르 부장은 원하는 대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자신의 상사에게 이 건을 보고하여 변경에 대한 상사의 의견을 전해 주기로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양사는 새롭게 개선된 계약으로 다시 만났고 그 이후에 양사의 신뢰관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교훈은 이전에 도출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나은 가치와 방법을 물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가치를 극대화하라. 합의 후 합의와 같은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면 협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극대화할 기회가 생겨난다. 때로는 곧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와 필요 조건을 낱낱이 검토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 어떤 계약이건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양측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계약을 만들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협상 당사자들은 어떤 요소가 가치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상대측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두 번째, 과거의 합의사항이 향후 계약을 좌우하도록 하지 말라. 둘째, 이 사례에서는 과거의 합의사항으로 향후 논의를 좌우하는 문제를 알 수 있었다. 처음 제나와 제임스는 과거의 계약 조건과 동일한 재계약 조건에 대해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었다. 이런 사고의 늪에 빠지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계약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각 협상권을 별도의 독립적인 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 재계약에도 동일한 사항이 있겠지만은 직전 계약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 상황에 대해 이전 상황과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할 수가 있다. 또한 협상 과정에 대한 본인의 가정과 추측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대층과 검토하여 일방적인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교훈 3. 간단한 질문으로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교훈은 간단한 질문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최상의 질문의 경우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간단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면 충분할 것을 과도하게 복잡한 질문과 분석으로 실력을 과시하려는 협상 당사자들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파고드는 질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의 질문을 듣고 진정성 있게 질문에 대해 고민하도록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 작업도 필요하지만 친구나 동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봄으로써 효과적으로 다듬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 협상 당사자 모두에게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의 후 합의 과정에 효과를 거두려면 양측 모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 측만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사안을 찾아내면 이 과정은 무용지물이 된다. 양측 모두 충분히 숙고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투영하는 한 얼핏 보기에는 어려운 숙제 같아도 크게 골매를 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